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전원 생활에 관심이 많고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은 더 이상 꿈이 아닌 부담 없고 현실적인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주택을 준비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마당이 엄청나게 넓은 거 보이시죠? 제가 직접 보고 왔는데 주택 상태도 너무나 좋아서 4천만 원을 주고 매입한다면 크게 후회 없는 전원 생활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좋아 보이는 주택인데 왜 1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떨어졌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상세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릴 테니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집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곳이 우리 집 대지 경계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대지 경계를 따라 형성된 도로 또한 전부 다 국유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도로 사용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대지 면적이 무려 242평에 해당하는 곳이라 확실히 넓어 보이죠? 시멘 포장된 도로 상태도 이 정도면 좋은 편이라 볼 수 있고요. 우리 집 앞으로 연결된 도로폭도 좁지 않아서 차량으로 출입할 때도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 옆으로 펼쳐진 넓은 텃밭, 여기도 전부 다 우리 땅에 포함되는 곳이고요. 여기 측면 도로를 따라 아래로 계속 내려가면 국유지 국어가 보이는데 물이 많이 흐른다기보다는 그냥 배수로 역할을 해주는 곳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국어 바로 옆으로 펜스가 설치된 곳이 보이시죠? 안전을 위해 설치해 둔 거지만 우리 땅의 대략적인 경계를 살펴보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텃밭은 상당히 넓은 편인데 이게 지목이 농지가 아니고 대지이기 때문에 농취증 발급은 전혀 필요 없고요. 흙이 좋아서 작물도 아주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텃밭에는 이게 참깨인가요? 혹시 잘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텃밭을 지나 위로 조금 더 올라오면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와 컨테이너가 보이고요. 컨테이너 뒤로는 엄청난 양의 고철과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일단 폐기물 소유자가 집에 거주하시는 분이라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예전에는 지하수를 이용했지만 지금은 도로에 절개된 흔적 보이시죠? 이제는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입니다. 촬영 당시 날씨가 조금 흐려서 걱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상태는 생각보다 좋아 보이죠? 대지 위에 건축된 건물은 단독주택 한 채와 제시외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당연히 전부 다 빠짐없이 포함되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면적은 15평으로 두 분이서 거주하시기에 적당하고요.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이 아스팔트 싱글 지붕, 사용 승인일은 2013년으로 건축된 지 13년 차에 해당하는 건물입니다. 생각보다 연식이 제법 오래된 편인데 이 정도면 큰돈 들이지 않고 거주 가능해 보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고 현장에서 조사해 본 결과 완전히 빈집으로 방치된 곳이 아니고 지금도 소유자 중 한 분이 한 번씩 다녀가신다 하는데 건물의 전체적인 현황이나 마당 상태를 고려할 때 이 말의 신빙성은 있어 보였고 임차인도 전혀 없기 때문에 걱정 없이 매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집 뒤편으로 오면 여기에도 배수로가 있고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경계를 살펴보기에는 너무나 좋고요. 뒷마당은 국유지 일부를 함께 활용 중이기 때문에 실제 면적보다 조금 더 넓게 활용 가능합니다. 우리 집 외벽은 옅은 갈색의 비닐 사이딩으로 마감해놨는데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중간에 살면서 리모델링을 진행한 적은 없다고 보면 되고요. 주택 옆으론 별도 창고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없어 보입니다. 다시 전면으로 이동해서 현황을 확인해보면 아래편 텃밭과 약간의 고조차가 발생해서 주택 마당 자체는 조금 좁게 느껴졌고요. 공간이 애매해서 정면에서 볼 수가 없긴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런 식으로 거실 창문은 아주 큼직하게 뽑아놨기 때문에 일조량에 대한 아쉬움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지금은 여기 수목 때문에 조금 막힌 모습이지만 여기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지금처럼 우리 집 앞으로 펼쳐진 수려한 산세를 감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 평면도를 보면 여기 현관이 있고요. 현관을 들어서면 바로 거실 겸 주방이 펼쳐지고 여기 안쪽으로는 방이 하나 있고요. 그 옆으론 욕실,
그리고 외부에서 진입 가능한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면적이 크지 않은 편이라 방이 하나밖에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지만 방을 쪼개놓는 것보다 차라리 거실을 넓게 가져가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이 집을 1억 넘게 주고 사라면 당연히 안 살 테지만 지금은 240평의 대지와 건물 전부 다 4천만 원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라면 한 번쯤은 눈여겨볼 만한 상태라 판단됩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보셨을 때 주택에 관심이 생긴다면 지금부터는 더욱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인제, 양구, 춘천, 홍천, 양양 등이 위치하고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은 인제군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집 주변으로 확대해보면 우리 집에서 인제군청까진 자차 기준 35분 정도가 소요되며 인제 가면 언제 오나라는 말이 있는 곳답게 주변에 소재한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는 것도 쉬운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자연 덕분에 주변 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요. 지방도와 국도까지 거리도 가까워서 자차만 있다면 별다른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고 여기 보이는 인제 IC까지도 1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해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주변을 살펴보면 주변이 전부 다 산에 둘러싸여 있어 편의시설에 대한 걱정이 생길 텐데 우리 집에서 5분만 내려오면 시외버스터미널과 면소재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치킨집과 메가커피까지도 자리 잡고 있으니 웬만한 먹거리와 편의시설은 여기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마트까지 살펴본 결과 도심에 비해서 물가는 살짝 높은 편이니 이런 점은 제대로 알고 매입하셔야 하고요. 여기서 군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 어딘가에는 사령부도 있고 군부대가 모여있는 곳으로 어두운 저녁에도 너무 위험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다시 집 주변을 둘러보면 여기 임야 사이에 형성된 골짜기 속에 위치한 산골 마을인데요. 산은 제법 높은 편이지만 산이 너무 가까운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겨울에도 엄청 빨리 어두워지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만 골짜기에 위치한 곳이고 심지어 강원도 인제이기 때문에 겨울철 추위에 대해서는 확실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집까지 이동하는 도로는 여기 2차선 도로를 통해 주행하다 내비가 안내하는 방향에 맞춰 좌회전해서 들어가고 여기서 우회전한 뒤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가면 됩니다. 여기 도로는 6m 폭을 유지하고 완전히 새롭게 포장을 해놔서 아주 깔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면 됩니다. 우리 집이 위치한 곳은 원래 전부 다 농지로 이용하던 곳이었지만 2012년에서 13년 사이에 개발을 진행해서 지금은 주택들이 몇 가구 모여 살고 있는 곳으로 아주 오래된 마을은 아니기 때문에 터세나 발전기금 따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주변에 농지가 있긴 하지만 또 엄청 냄새가 나거나 그런 동네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또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였습니다. 해당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여기는 대지 42.3평, 여기는 대지 199.6평, 이렇게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현황상 경계 구분 없이 한 필지로 이용 중이고 지목이 전부 다 대지여서 농취증 발급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경계상의 오차로 인해 조금 밀린 모습이고 여기 빈 공간도 보이는데 빈 공간은 국유지 국어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대지 경계 내의 모든 건물들이 정확히 건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경계 침범 문제 전혀 없으며 우리 집과 접하고 있는 도로가 전부 다 국유지라 진출입 걱정도 없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5 타경 5913 매각기일은 2026년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춘천지방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소재지는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하며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가 궁금하시다면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거나 땅땅정보통 멤버십 가입 후 확인 가능합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이고 감정가는 1억 2,900만 원에 평가됐지만 여러 번 유차를 거듭하며 최저가는 4,400만 원에 진행 중이고요.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니 정말 관심 있다면 이번 기회를 잡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물건 현황표를 보면 42.3평,
199.6평의 대지 두 필지가 보이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물건을 취득하고 판매하는 데 제약이 없으며 두 필지 합산 가격은 8,300만 원에 평가됐지만 지금은 4,400만 원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건물값은 고사하고 땅값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건물은 2013년 1월 10일에 건축된 경량철 골조의 판넬이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이뤄진 단독주택 15평, 그리고 제시외 건물들이 보입니다. 여기 첫 번째는 지하수 관정인데 마당 끝쪽에 설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어서 굳이 지하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관 앞에 설치된 차양.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썰라이트 지붕, 면적은 1.3평. 여기는 주택 측면에 설치된 차양.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7평. 여기는 마당 안쪽에 위치한 창고. 구조는 목조, 면적은 1.5평이고 당연히 전부 다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면 여기까지는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모두 동일하고요. 위생설비 및 급 배수설비 문제가 없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를 이용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도 전혀 없습니다. 아래 비고란을 보시면 제시외 건물 및 관정까지 전부 다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요. 지상에 놓여진 창고용 컨테이너는 철거와 이동이 용이해 매각에서 제외됐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소유자 중 한 명이 이용 중인 곳이라 정리할 때 골치 아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편 내용은 일부가 진입로로 이용 중인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면 현재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없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아래 내용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하나씩 분석해보면 성명불상의 주민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주택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명의 소유자 중 한 명이 가끔 오가며 사용 중이고 사용하시는 분이 고물 및 폐기물의 적재상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분권자가 11명이나 있어서 아주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해당 물건은 공유물 분할 경매로 진행 중인 것으로 여러분은 공유자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전체 소유권을 넘겨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소유자에게 고물은 팔아서 처리하라고 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텃밭의 일부를 성명불상의 주민이 임대차 계약 없이 텃밭으로 이용 중인데 시골 마을에는 땅을 가꿀 여력이 안 될 때는 그냥 이렇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무료로 빌려준 것과는 별개로 농작물은 실제 경작자 소유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훼손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땅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확할 때까지는 기다려 주셨다가 수확한 다음에는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무상으로 빌려준 곳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도명령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등기부를 보면 여기 상속받으신 분들이 보이는데 상속자가 너무 많고 정리가 힘들어서 공유물 분할로 정리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등기부상 내용들은 전부 다 소멸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은 어떠셨나요? 대지 면적이 무려 240평에 주택 상태도 생각보다 좋고 심지어 5분만 나가면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카페까지 이용할 수 있어 지금 가격에 매입한다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병원을 이용하기에는 아주 불편하고 나중에 판매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걸로 판단되기에 무턱대고 매입하기보다는 아주 신중한 고민 후에 취득하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멤버십 전용 상담방을 통해 문의 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땅땅정보통에게 소중한 시간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